여러분, 대설절기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집에 이 음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음식들이 올겨울 재물운과 건강운을 크게 좌우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댓글에 대설 대박 기운 받아갑니다 적고 구독해 두시면 한 해 금전운 쏟아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대설을 그냥 눈 오는 시기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대설은 24절기 중 21번째 절기로 큰 눈이 내릴 만큼 겨울 기운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바람, 공기, 땅의 기운이 모두 차갑게 내려앉으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집안의 기운까지 움츠러들기 쉬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유난히 몸이 피곤하거나 감기가 잦아지고 이상하게 돈 나갈 일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대설 이후 강해지는 음기의 영향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 대설에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들을 정해두었죠. 왜일까요? 그 음식들이 바로 겨울 음기를 눌러주고 집안 운을 지켜주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대설만 되면 이때는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대설 이후로 강해지는 음기를 음식의 힘으로 눌러주고 집안의 기운을 다시 따뜻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음식들, 대설에 먹으면 몸과 재물운을 지켜주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평소에도 자주 먹는 음식들이라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에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겨울을 건강하게 넘기고 운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사용해온 풍수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한 가지만 실천해도 올겨울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닫혔던 흐름이 트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설에는 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대설은 단순히 눈이 오는 계절이 아니라 기운이 아래로 크게 가라앉는 시기입니다. 바람도 차갑게 내려오고 땅의 힘도 얼어붙고 공기 중의 흐름도 묵직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축 처지고 집안 분위기까지 정체되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대설의 흐름을 음기가 강해지고 양기가 약해지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음기는 차가움, 어둠, 정체, 양기는 따뜻함, 밝음, 활력을 상징하죠. 대설이 되면 자연이 음기로 기울기 때문에 사람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기력이 떨어지거나 감기가 잦거나 괜히 지출만 많아지는 이유도 이 기운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양기를 보충해주는 음식입니다. 옛사람들이 절기마다 먹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기운도 달라지니 몸과 집안의 기운을 음식으로 맞춰주는 것이 풍수적 지혜인 겁니다. 그럼 대설 같은 시기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밝은 색을 가진 음식.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처럼 빛의 기운을 닮은 색은 음기를 걷어내고 따뜻한 양기를 불러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색감의 식재료가 자연스럽게 많이 쓰였죠. 둘째, 따뜻한 성질의 음식. 몸을 데워주는 채소.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곡류는 겨울에 꺼진 기운을 끌어올리고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오히려 기운을 더 가라앉히니 대설 무렵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셋째, 저장된 기운을 가진 음식. 가을부터 준비해두어 겨울에 먹는 저장식품들은 천천히 길러진 기운을 품기 때문에 재물이 오래 머무는 힘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시간이 스며든 음식일수록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대설이 오면 색이 밝고 따뜻하고 저장된 기운을 가진 음식으로 겨울 기운을 눌러주고 몸과 집안에 다시 따뜻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겨울을 버텼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설에 먹는 음식은 단순히 계절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을 맞추기 위한 풍수적 보완 장치였습니다. 몸과 집안의 흐름이 내려앉는 시기이기에 음식을 통해 양기를 보충하고 균형을 잡았던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보면 첫째, 대설은 기운이 크게 뒤바뀌는 시기이고 둘째, 이때 음기가 강해져 몸과 집안까지 움츠러들기 쉽다는 점. 셋째, 그래서 양기와 생명력을 가진 음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실제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대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길래 기운을 바꿔주는 걸까? 이 내용을 좀 더 풍수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설에는 밝은색, 따뜻한 성질, 저장된 기운이 필요하다고 했죠. 풍수에서는 이 세 가지가 겨울 음기를 이기는 3대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들이 바로 오늘 소개할 5가지 음식입니다. 즉, 그냥 맛있는 겨울 음식이 아니라 계절의 기운과 정확히 맞물린 음식들이라는 거죠. 먼저 팥을 살펴보죠. 팥은 붉은색, 그 자체로 강한 양기의 상징입니다. 풍수에서 빨간색은 불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기가 깊어지는 대설 무렵에 붉은색의 힘이 어둠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옛사람들이 팥죽을 집안 곳곳에 두고 잡귀를 막았던 이유도 바로 이 양기의 힘 때문이었죠. 그 다음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노란색과 주황색을 띠고 있는데 이 역시 태양, 불, 빛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대설처럼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색의 기운도 아주 중요하죠. 게다가 호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한다고 봤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위로 올라야 운이 트인다고 하니까 호박은 대설에 딱 맞는 음식인 셈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땅의 기운을 가장 고스란히 품은 대표적인 뿌리 채소입니다. 대설 무렵에는 기운이 아래로 쏠리고 움츠러든다고 했죠. 땅속 깊은 곳에서 자란 뿌리 채소는 이 시기에 집안과 몸의 기반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고구마 한 개가 겨울 보약이라고 했던 겁니다. 기운이 흔들릴 때 기반을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메주, 즉 콩입니다. 콩은 씨앗의 기운, 시작의 기운을 가지는 재료이죠. 풍수에서는 씨앗은 복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상징성이 큽니다. 게다가 발효는 시간이 기운을 숙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메주나 된장은 복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설 이후 장을 담그는 풍습은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라 기운을 새해로 넘기는 의식의 성격도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곶감입니다. 곶감은 말려서 만드는 음식이라 가을의 에너지, 햇빛의 기운,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단단한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저장된 기운은 재물의 기운과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곶감은 재물이 오래 머물고 천천히 불어나는 상징을 갖습니다. 겨울에 곶감을 먹는 건 그저 간식이 아니라 올겨울도 무사히 잘 넘어가라는 바램을 담아 하는 기도였던 셈이죠. 이렇게 보면 이 음식들은 그저 예전부터 내려오는 겨울 음식이 아니라 대설이라는 계절의 기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풍수적 처방입니다. 색, 성질, 저장된 시간까지 기운을 다스리는 요소들이 이 5 음식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음식들을 먹으면 몸의 기운이 따뜻해지고 집안의 흐름이 정리되고 올해의 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긴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설에 먹는 5가지 음식이 왜 이 시기에 특별히 의미가 있었는지, 전통과 유래, 그리고 건강 효능까지 실생활에 맞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의미를 알고 먹으면 기운을 더 잘 받게 됩니다. 먼저 팥입니다. 옛날에는 동짓날 아침이면 할머니께서 새벽부터 부엌에서 팥을 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팥죽을 쓰고 나면 먼저 대문과 장독대, 곳간 구석구석에 한 숟가락씩 놓으셨죠. 애군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팥죽을 나눠 먹으며 새해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건강적으로도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노폐물 배출에 좋고 단백질과 비타민, B가 많아 겨울철 기력이 떨어질 때 힘을 보태줍니다. 팥죽 한 그릇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붓기도 빼주기 때문에 대설에 딱 맞는 음식입니다. 다음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예로부터 겨울 보양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넝쿨마다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이 풍요의 상징이라고 해서 호박 넝쿨에 복이 열린다는 말도 있었죠. 대설 무렵 호박죽을 끓여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추위를 덜 탄다고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펙틴 성분이 소화를 돕습니다. 손발이 찬 분들, 겨울만 되면 위장이 약해지는 분들께 특히 좋은 음식입니다. 호박죽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따뜻한 기운이 훨씬 강해집니다. 3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예부터 겨울철 군것질이자 구황작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을에 캐서 겨울 내내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구마는 살림의 뿌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군고구마 냄새가 길거리에서 피어오르면 그늘진 겨울 기운이 순간 환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건강적으로도 고구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속부터 데워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도 많아 붓기 조절에도 좋고 베타카로틴은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4번째는 콩, 특히 메주로 이어지는 장류입니다. 대설 무렵이면 시골집 처마 밑에 메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풍경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들은 메주를 잘 띄어야 내년 장맛이 좋다고 하시며 매일 메주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콩 자체가 씨앗의 기운, 즉 생명의 힘을 상징하고 발효는 기운을 키우는 과정이라
장을 담그는 것은 곧 한 해의 복을 저장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건강적으로는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 좋고,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겨울철 떨어진 기력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콩밥이나 두부 한 번 올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곶감입니다. 곶감은 가을의 햇볕과 바람을 받아 천천히 말리기 때문에 시간이 깃든 음식이라 불렸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겨울장에 다녀오면서 아이들 손에 곶감 한두 개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올겨울 아프지 말고 내년에도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하시던 그 말씀에는 깊은 사랑과 기원이 담겨 있었죠. 풍수적으로는 말린 음식이 저장된 기운, 재물이 오래 머무르는 힘을 상징하고, 건강적으로는 비타민C가 매우 많이 들어있어 감기 예방에 좋고, 탄닌 성분이 기침을 덜어주며 곶감에 들어있는 당분은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5가지 음식 모두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고,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대설에는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겨울의 음기를 누그러뜨리고 집안의 기운을 따뜻하게 올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놓치면 아깝습니다. 대설에 먹는 음식들을 단순히 먹으면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디에 두어야 기운이 잘 들어오는지 실제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방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팥입니다. 팥죽을 드실 때는 그저 한 그릇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기운이 모이는 자리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식탁이 그 역할을 합니다. 식탁 중앙에 팥죽을 놓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한 숟가락씩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접시에 팥죽을 한 숟가락 덜어 현관 안쪽, 즉 신발장이 보이는 위치에 잠시 두어보세요. 오래 둘 필요는 없습니다. 30분 정도만 두었다 치우면 됩니다. 팥의 붉은 기운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음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대문 앞, 장독대, 곳간에 팥죽을 한 숟가락씩 떠놓았던 풍습을 요즘 방식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색깔 자체가 밝은 양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먹는 장소보다 먹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드세요.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지고 음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밝을 때 따뜻한 호박죽을 먹으면 하루의 기운이 한결 들뜨고 활력이 붙습니다. 호박죽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따뜻한 기운이 훨씬 강해지는데, 이건 실제로 많은 시골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몸이 냉한 분들은 호박죽에 생강 조합만 실천해도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식사 대신 가볍게 한 그릇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특별한 조리법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설에는 몸의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고 처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고구마처럼 땅의 기운을 품은 음식이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후 시간에 따뜻한 고구마를 간식처럼 먹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기운이 축 처질 때 고구마를 하나 먹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겨울의 무거운 기운이 훨씬 덜 느껴집니다. 전자레인지에 4, 5분이면 충분하니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유나 따뜻한 차를 곁들이면 기운을 부드럽게 올려주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실제로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송 사장님은 제 조언대로 대설 전후로 군고구마와 호박라떼 메뉴를 내놓으셨는데 손님들이 이제 진짜 겨울 같다면서 좋아하시고 신기하게 매출도 크게 뛰어올라서 신바람이 난다며 손님 마음이 따뜻해지면 지갑도 더 열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콩, 즉 메주와 장류입니다. 콩은 대설 무렵 집안에 새로운 기운을 드리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최소 한 번은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부엌이 불의 기운이 있어 음기를 다스리는 공간인데 여기에 콩의 생명력과 발효의 성질이 더해지면 집안 기운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만 끓여도 충분합니다. 파, 두부, 감자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혹은 콩밥을 지어도 좋습니다. 쌀과 콩을 7대3 비율로 섞으면 겨울철 떨어진 기력과 담력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처럼 메주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된장이나 청국장 요리를 한 번은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 자체가 대설 풍수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곶감입니다. 곶감은 그 자체로 오래된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달리 먹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곶감은 책상, 거실 테이블, 혹은 서랍 위처럼 재물이 머무르기 좋은 자리에 두고 드시면 좋습니다. 곶감을 한두 개 놓아두었다가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 곶감에 담긴 저장된 기운이 몸에 들어오며 겨울철 음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처럼 따뜻한 성질이 있는 차와 함께 먹으면 곶감의 기운이 훨씬 부드럽게 퍼집니다. 또 곶감에 호두를 넣어 먹으면 양기와 저장 기운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금상첨화죠. 곶감을 한두 개 이상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로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은 대설에는 곶감이 좋다는 제 말을 들으시고 대설 즈음에 가게 카운터 옆에 곶감을 올려두고 손님들에게 하나씩 권하면서 겨울 운 좋으라고 드리는 곶감입니다 하고 농담을 건넸더니 단골 손님들이 더 자주 들른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을 모두 완벽하게 챙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풍수는 완벽함보다 지속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5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팥죽이 편하면 팥죽만, 고구마가 좋으면 고구마만, 곶감이 좋으면 곶감 한 개면 됩니다. 마음을 담아 실천하면 그 자체가 풍수적 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침엔 호박죽이나 팥죽, 점심 후엔 고구마 하나, 저녁엔 콩 요리, 하루 마무리로는 곶감 하나. 하지만 이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대설 이후의 기운을 안정시키는데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작은 실천입니다. 이것이 겨울 음기를 가라앉히고 집안의 흐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설에 먹는 음식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팥죽을 먹을 때 찬 상태로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팥은 양기의 상징인 붉은 기운을 담고 있지만 차갑게 먹게 되면 그 기운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팥죽은 따뜻할 때 먹어야 애군을 막는다는 옛말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넣어둔 팥죽을 그냥 꺼내 드시는데 이렇게 먹으면 풍수적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더라도 반드시 데워 드세요. 둘째, 호박죽이나 고구마 같은 따뜻한 음식에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과하게 넣는 것입니다. 달게 먹어야 더 맛있기는 하나 지나치게 단맛은 몸의 기운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대설처럼 음기가 강한 시기에는 단맛이 기운을 무겁게 만들어 오히려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콩과 장류는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메주, 된장, 청국장은 발효된 기운이 강해 몸의 흐름을 활발하게 만들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라는 말처럼 대설 무렵에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곶감을 침실에 두고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곶감은 저장된 기운, 오래 머무는 기운을 상징하는데 이런 기운은 침실처럼 고요하고 쉬어야 하는 공간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침실에 오래 두면 오히려 공간의 기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곶감은 가능한 거실, 부엌, 책상처럼 활동과 순환이 있는 공간에서 드세요. 그래야 곶감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다섯째, 5가지 음식을 모두 챙겨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욕심이 기운을 흐트러뜨린다고 합니다. 특히 절기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순환과 균형입니다. 이건 좋다니까 다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기운을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대설 무렵에는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팥죽을 먹으면서 곁들임으로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든가 고구마를 먹고 바로 커피 2잔을 마신다든가 하면 따뜻하게 올라오는 기운이 바로 꺼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대설 풍수에서 중요한 건 기운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기만큼은 차가운 음료와 자극적인 음식은 잠시 멀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실수인데 음식을 먹는 자리를 어지럽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식탁이나 거실 테이블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가진 좋은 기운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특히 팥죽, 고구마, 곶감처럼 양기와 저장 기운을 다루는 음식들은 깨끗한 자리에서 먹을 때 효과가 높아집니다. 음식을 드시기 전 테이블을 간단히 정돈하는 것이 작은 실천이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대설에만 실천하고 이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설은 시작일 뿐이고 겨울 내내 음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적어도 대설 이후 1, 2주 정도는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따뜻하게 먹기, 과하게 먹지 않기, 공간을 깨끗하게 하기, 욕심내지 않기. 이 4가지만 지켜도 대설 풍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설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올겨울의 기운을 따뜻하게 하고 남은 한 해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설 대박 기운 받아갑니다. 댓글 적고 남은 한 해도 대박 나세요. 항상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응원합니다.